대한민국 고액 자산가 1000명 가운데 3세대까지 부를 유지하는 가문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가문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고, 무엇보다 가문이 함께 묻고 답할 언어를 잃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5편의 이야기는 그 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가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다시 길을 찾아가는지를 5번의 장면에 걸쳐 함께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자녀가 받을 유산은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고액 자산과 가문이 마주하는 위기는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승계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후계자 교육이나 가문 구조 설계 없이 자산만 먼저 이전되는 사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가문의 기동이 흔들립니다. 매출 500억 원대의 한 중견 제조기업의 이야기는 그 패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업주가 70이 넘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경영에서 물러났고 30대 초반의 자녀가 회사를 떠맡았습니다. 자녀는 해외 유학을 마쳤고 학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던 것은 회사가 어떤 거래처로 어떻게 매출을 만드는지, 핵심 인력이 누구이고 그들이 왜 회사를 떠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5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는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이미 종결된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위험에 지금 이 순간 직면해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5편에 걸쳐 따라가야 할 가문입니다. 58세의 이준호 회장은 30년 전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그룹을 본격적으로 키워온 2세대 경영주입니다. 그의 선치는 그가 3살이었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가 28세가 되어 비로소 가문의 사업을 직접 떠맡았습니다. 그가 사는 도심의 저택은 단정하지만 그 저택의 식탁은 오랫동안 가장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마주 앉아도 대화는 짧았으며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29세 딸 이서연이 있습니다. 경영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학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아버지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식탁의 그녀 자리는 자주 비어있고 함께 앉아고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머뭅니다. 이 회장의 곁에는 배우자 강수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문재단의 자선활동가로 오랫동안 가문의 정신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딸의 침묵 앞에서는 그녀 또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어느감 책상에 앉아 가문 초상화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일군 자산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을 이어받을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려줄 것은 준비되어 있지만 받을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그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린 것은 같은 업계의 다른 회장으로부터 가문 승계 설계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52세의 박민지 이사는 스트럭처 디자인의 가문 승계 설계 전문가입니다. 자산 관리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세대 간 승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가 함께한 가문은 수십 곳에 이르고 그중 다수가 지금 자산과 결속을 동시에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박 이사를 처음 만난 자리는 그의 사무실 응접실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문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박 이사는 자료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른 질문을 먼저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산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았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회장은 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가 평생 답을 안다고 믿어온 질문이었지만 그날 그는 자신의 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이사는 그의 침묵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자산은 도구이고 진짜 승계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도구는 오히려 가문을 흩어놓을 수 있다고. 이 회장은 그 말을 오랫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가문 전체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박 이사는 그날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흘 안에 가문 진단 설계서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가 진단할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가문의 의사결정 구조, 후계자의 학습 단계, 가문 내부의 갈등 처리 방식, 그리고 자산 운용의 장기 방향을 차례로 진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가문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회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 전원을 식탁에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서 무엇이 드러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박민지 이사의 첫 진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첫 자리에서 이준호 회장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